여러분, 혹시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돈 떨어지는 소리예요. 저는 25년 동안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정책을 연구해온 박정민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연금 상담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봤어요. 연금액이 턱없이 부족해서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 복잡한 제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치시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새 정부에서 발표한 노후 정책들을 보니까 그동안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낸 거예요. 이게 정말 실현된다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중요한 소식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연금과 복지 혜택을 확실히 늘려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정치인들의 공약이라는 게 대부분 말뿐이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연금공단에서 직접 경험한 문제들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결혼한 부부는 기초연금을 각자 받아도 20%씩 깎아서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평생 함께 살아온 부부가 왜 연금을 덜 받아야 하겠어요? 얼마 전에 상담실에 오신 정태영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82살인데 아내분과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매월 받는 연금이 부족해서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부부 감액 때문에 한 달에 13만 원 넘게 손해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13만 원이면 한 달 병원비나 약값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아니면 좀 더 나은 반찬 재료를 사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돈이고요. 새 정부에서는 이런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발표했어요. 처음에는 감액률을 20%에서 15%로 줄이고 그 다음에는 10%, 5%로 점차 줄여나가서 결국에는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죠. 물론 한 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 정책의 예산 규모를 아세요? 완전히 폐지하려면 연간 3조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나라 전체 복지 예산이 200조 원 정도인데 그중 3조 원이면 적지 않은 비중이에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전국의 부부 어르신들이 받는 혜택은 정말 클 거예요.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 전국에 약 200만 쌍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뀔 내용은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 연금이 깎이는 문제예요. 지금은 월 소득이 308만 9,620원을 넘으면 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깎아버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죠. 일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거든요. 제가 아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70살인데 아직도 경비 일을 하세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밤낮으로 근무하시는데 성실하게 일하셔서 관리사무소에서도 인정받고 계세요. 그런데 야근을 많이 해서 월급이 좀 많이 나온 달에는 연금이 깎여서 결국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안 하는 게 나은지 모르겠다고요. 일을 열심히 해서 월급을 더 받으면 연금이 깎이니까 결국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새 정부에서는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많이 일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요즘 70대, 80대에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5살은 이제 정년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일하는 노인들의 연금을 깎지 않아요. 오히려 일을 더 오래 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죠.
이 정책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선 일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일을 해도 연금이 깎여서 소극적이셨거든요. 그리고 기업들도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주택연금 확대예요.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이에요. 지금까지는 집값이 12억 원 이하인 집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강남은 물론이고 일반 아파트도 12억을 넘는 곳이 많아요. 얼마 전에 상담받으러 오신 이명옥 할머니는 아들이 사준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데 집값이 15억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현금은 별로 없어서 생활비가 부족한데 주택연금은 못 받는 상황이었어요. 집은 비싼데 정작 생활비는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을 자산 빈곤이라고 해요. 부동산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80% 이상이 이런 상황이에요. 평생 열심히 살아서 집 한 채는 마련했는데 정작 매달 쓸 생활비는 부족한 거죠. 새 정책에서는 이런 분들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집값 제한을 대폭 늘리거나 아예 없애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도 일정 조건 하에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요. 주택연금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예요.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집을 팔아서 그동안 받은 연금을 정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5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 70살 할머니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약 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한 금액은 집값과 나이, 금리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요. 이 돈으로 생활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택연금에도 단점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집을 상속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요즘은 자녀들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모님이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 치아치료 지원 확대예요. 지금은 65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를 2개까지만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줘요. 그런데 2개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되죠. 치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대로 씹지 못하면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지 않아서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영양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결국 전체적인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특히 단백질 섭취가 어려워져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낙상 위험도 높아져요. 새 정책에서는 이걸 4개까지 늘리고 지원 연령도 60살부터로 낮추겠다고 했어요. 정말 현실적인 변화죠. 어금니 4개만 있어도 웬만한 음식은 다 씹을 수 있거든요. 고기도 드실 수 있고 견과류도 씹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60살부터 지원한다는 것도 중요해요. 치아 질환은 조기에 치료할수록 좋거든요. 지금까지는 65살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그 사이에 치아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임플란트 1개 비용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하니까 4개면 4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드는 거죠.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30%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12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되는 거죠. 5번째는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예요. 지금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해요.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이 나가는 거죠. 일반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영식 할아버지네 가족인데요.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가니까 가게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결국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도 50대 중반이라 체력적으로 힘들고 전문적인 간병 지식도 부족하니까 할아버지 상태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족 모두가 지쳐가는 상황이었죠. 이런 경우를 간병 파산이라고 해요. 간병비 때문에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파탄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중증 환자 가족의 3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새 정부에서는 이런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거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집에서도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낮에는 방문 간병인이 와서 돌봐드리고 밤에는 가족이 돌보고 필요하면 단기로 요양원에 맡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서 제공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어르신들도 익숙한 집에서 계속 생활하실 수 있고 가족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이런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정년 연장과 어르신 일자리 확대예요. 지금은 법정 정년이 60살인데 이걸 65살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겠다고 했고요. 요즘 60대는 정말 젊어요. 건강하시고 능력도 충분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평균 수명이 85세까지 늘어났는데 60살에 은퇴하면 25년을 그냥 놀고 지내야 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손실이죠. 하지만 정년 연장에는 어려운 점들도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은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60살 이후에는 임금을 조금 줄이는 대신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젊은 직원들에게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는 멘토 역할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형 노인 일자리도 중요해요. 지금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지만 대부분 단순한 일들이에요. 공원 청소, 급식 보조 이런 것들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어르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새 정부에서 제안한 건 학교 안전지도, 복지관 상담 보조, 문화재 해설 이런 일자리들이에요.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죠.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들이고요. 일곱 번째는 주치의 제도 확대예요. 지금 어르신들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지혈증 등 여러 질병을 한꺼번에 앓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야 하죠. 문제는 각 병원에서 따로 진료를 받다 보니까 처방받은 약들이 서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니는 내과에서 혈압약을, 정형외과에서 관절염 약을 받으셨는데 나중에 약사가 이 두 약을 같이 드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중복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피 검사를 내과에서도 하고 정형외과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검사비도 부담이고 어르신들이 여러 번 병원에 오셔야 하니까 힘들기도 하고요. 주치의 제도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한 의사가 어르신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해 주는 거죠. 다른 과에 가실 때도 주치의가 의뢰해 주고 처방받은 약들도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고요. 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이미 잘 갖춰져 있어요. 영국의 경우 모든 국민이 주치의를 갖고 있고 웬만한 질병은 주치의가 다 치료해줘요. 전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주치의가 의뢰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다고 해요.
건강관리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8번째는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예요. 지금은 전국 경로당의 40% 정도에서만 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주 이틀에서 사흘 정도만요. 새 정책에서는 이걸 주 5일로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에요. 집에서 제대로 된 밥 한 끼 드시기가 어려우시거든요. 라면으로 대충 때우시거나 아예 굶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남자 어르신들은 요리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더 힘들어 하세요. 경로당에서 매일 급식을 해주면 영양도 챙기시고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는 거죠. 혼자 계시면 우울해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경로당에 나오셔서 다른 분들과 대화도 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면 정신적으로도 훨씬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급식 품질도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서 반찬이 단조롭거나 영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예산을 늘려서 더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새 정부에서 발표한 8가지 노후 정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정말 기대가 되시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에요. 이 모든 정책을 다 시행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만 해도 연간 3조 원이 필요하고 간병비 지원은 얼마나 들지 계산하기도 어려워요. 전체적으로는 연간 1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 돈을 어디서 구할 건가요? 세금을 올릴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을 줄일 건가요? 국채를 발행할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인력이에요. 간병인, 의사, 복지 담당 공무원 등 필요한 인력이 지금도 부족한데 정책이 확대되면 더 부족해질 거예요. 특히 간병인 부족은 정말 심각해요. 지금도 간병인 구하기가 어려운데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간병인 양성 과정을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간병인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역 격차 문제예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그래도 인프라가 있는데 농촌 지역은 어떨까요? 의사도 부족하고 복지시설도 부족한 곳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주치의 제도나 간병 서비스 같은 건 도시에서는 가능하지만 농촌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지역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예요. 모든 정책이 한 번에 시행되지는 않을 거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예산이 비교적 적게 들고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정책들부터 시행해 보세요. 경로당 급식 확대, 치아치료 지원 확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정책들은 예산 규모도 크지 않고 어르신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하세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국민연금 근로소득, 감액 개선 같은 것들은 2,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법 개정도 필요하고 시스템 구축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마지막으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들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하세요. 간병비 지원, 정년 연장 같은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정책들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들께서 이런 정보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정책이 나와도 모르시면 혜택을 받을 수 없잖아요. 제가 연금공단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도 그래요. 받을 자격이 되시는데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복잡한 서류 때문에 포기하시거나 아예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존심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여러분이 평생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받을 자격이 있으시면 당당히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그동안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당연한 권리인 거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제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같은 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데 이런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정보를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열거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늘리는 것도 좋겠고요. 요즘은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니까 온라인으로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도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께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 어려우시거든요. 작은 관심만 가져주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균형 잡힌 식사도 하세요. 특히 예방접종은 꼭 받으세요. 독감 예방접종, 폐렴구균 예방접종 같은 건 어르신들에게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작은 감염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오셔서 다른 분들과 어울리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돼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평생교육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요리, 원예, 미술까지 정말 다양한 수업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해요. 정치인들의 공약은 선거 때만 화제가 되고 나중에는 잊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길 바라요. 이런 정책들이 정말 실현되어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더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연금 전문가로서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아쉬운 소식도 있을 텐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책들이 성공하려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노인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가진 소중한 자원으로 생각해야 해요.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고령 인구를 실버 이코노미의 주역으로 보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소비력도 무시할 수 없고 경험과 기술을 젊은 세대에 전수하는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대 갈등이 아니라 세대 상생으로 가는 거죠. 젊은 세대가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에게 기술과 경험을 전수해주고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알려드리는 거죠.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도 어르신들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봐야 해요. 어르신들의 경험과 인맥, 그리고 책임감은 젊은 직원들에게는 없는 장점이거든요. 이런 장점을 잘 활용하면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슬기롭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참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아가야겠죠.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를 경험하고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의 성공 사례도 참고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고요. 이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가로 필요한 정책은 없는지, 현장에서 느끼신 문제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앞으로도 노후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금 제도의 변화, 건강보험 혜택 확대, 새로운 복지 서비스 등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모든 소식을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가요.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사회, 젊은 세대도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혜택들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등 실용적인 정보를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